아예 대놓고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다는 거구나. 방비행 유흥 1번가. 충격적인 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방비행이라는 동네에 가장 번화가인데 저렇게 대놓고 유흥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쓴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게 이게 대놓고 있다는 걸 보면은 가족 관광객 같은 경우는 여기를 올까요? 저런 식으로 번화가에 대놓고 유흥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영업을 해버리는데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방금 걸어간 사람도 한국 남성 아저씨와 라오스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었어요. 어우, 날씨가 왜 이래 이거. 비가 계속 오겠구만 오늘은. 네, 이렇게 오늘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방비행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체크아웃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그랩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툭툭 이런 걸 좀 잡아야 되나? 뭐야 이거. 어제 하루 종일 뛰어놀더니 잠자고 있어. 안녕. Check-out please. Can I ask how can I go to railway station? Railway station? Yeah. I'll book a taxi for you right here. 여기서 불러주시네요. 안녕 귀여워. Golden Retriever. 귀여워. 귀찮아님. 얘가 어제 하루 종일 엄청 뛰어놀더라고요. 그래서 지쳤나봐. 일단 지금 택시를 시켰는데 그 기차역이 좀 신설된 거다 보니까 시내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기차역이라고 하면 공항이랑 다르게 시내에서 좀 가깝잖아요. 부산역도 그렇고 서울역도 그렇고. 근데 이게 거의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택시비가 한 10,000원 정도 듭니다. Hello. Okay.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택시 타고서 라오스 고속열차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좀 이상하네. 보면은 저기 한자가 써 있어요. 이게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중국어가 써져 있군요. 거의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투자 수익도 거의 다 중국에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래서 우리가 대외 투자를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가 투자자의 거의 종속이 되는 거라서. 그래도 엄청 잘 지어놨긴 했네. 엄청 깨끗하다. 여기서 이제 티켓을 사려면은 저기 줄 엄청 서야 되는데 저는 미리 시내에서 미리 열차표를 구매를 했죠. 가격은 12,000원이었습니다. 헬로. 어? 여권. 뭐 what? 여권 파스포트. 여권? 여권. 한국어였구나. 어떻게 알았대 내가 한국인인 거. 패스포트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바로 얘기했을 텐데. 땡큐. 갑자이. 보안 체크도 하는구만. 잘 들어갔다 나오렴. 카메라야. 아이고, 여기는 역 아니고요. 와, 생각보다 엄청 좋은데? 제가 왜 이렇게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냐면은 라오스가 진짜 열악한 나라라 가지고 여기 진짜 좋은 시설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오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2,1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24만원 정도 수준의 소득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실질 중위소득 같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게 정설인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꽤나 많이 타는 것 같고 슬쩍슬쩍 들리기로는 중국어도 꽤나 많이 들립니다. 이제 열차를 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하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네요. 이야, 열차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데? 배낭 여행객도 많아. 여기구만.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 불도 나오는 거야 설마? 심각하게 좋네. 저는 여기입니다. 창가에 이렇게 낭만적으로 갈 수도 있군요. 이렇게 50분 타고 12,000원 내는 기차에 탑승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라오스 차이나 레일웨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 게 차이나 라오스라고 안 해놓은 거. 차이나가 보통 앞으로 오고 싶어 할 텐데 라오스를 먼저 붙여줬다는 거. 근데 뭐 어차피 이거 중국 기술력이랑 중국 자본으로 만들었는데 또 특이점, 라오스어 다음에 중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보통은 영어를 위에다 넣었는데 중국어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후원사가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 저기 이제 한국 패키지 관광객인지 여성분이 가이드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은근 귀동냥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글인데 비가 좀 왔더니 완전 범람을 해버리는구나.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나 봐. 화장실 한번 가봐야지. 오, 되게 깨끗하고 좋은데? 여기 나름 방향제도 있고요. 물도 잘 나오고 화장지 넣어놓고 좋은데? 오, 기념으로 한 발 시원하게. 오, 와, 과자 같은 것도 팔아. 와, 맛있겠다. 여기는 식당 칸인가? 중국어로 되어 있네. 라면 같은 것도 팔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중국제인 것 같고요. 중국게 아닌 게 없나? 안녕.
안녕 사바이디. 안녕 니하오. 귀여워. 야, 이렇게 시골 풍경 보고 가는 게 너무 좋은데? 나름 뭐 시설도 좋고 속도도 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저 가이드 하시는 분의 말을 귀동냥을 하고 있는데 최대 시속 180km가 나온다. 그 이상은 나오기 힘들다. 왜냐면 너무 굽이지고 산길이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KTX 같은 고속을 내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도 잘 지었다. 이런 아무것도 없는 시골 바닥에 고속열차를 지었다고? 보니까 직원분들이 중국어로 그냥 일을 하시네요. 이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기차 직원인 것 같은데, 흰색 입은 사람은 중국인인 것 같고 파란색 입은 사람은 라오스인인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일을 중국어로 해버리네.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린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아무리 중국 자본이 기차를 지어놨다고 쳐도 이 일을 중국어로 하는 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기차 안에서 그런다고 하면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새삼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기차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종속을 당할 필요가 없는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나라가 좀 고도 성장기를 겪지 못했다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수 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풍경이 바뀌는 게 없어. 아주 정글이야. 어느 역에 도착했는데 안내 방송도 라오스어, 중국어, 영어 이런 수로 나옵니다. 영어가 더 후순위예요. 중국어 나오고 나서 영어가 나온다고. 이게 1대1 로그의 실체구나. 결국 중국을 최우선 국가로 생각하는 나라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이게 중국의 의도라는 것인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막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언제 출발하는 거지? 듣기로는 이제 비가 와가지고 열차가 출발을 못하는 거래요. 출발했다. 거의 한 40분 정도 대기를 했고요. 비 온다고 못 간 게 맞아요. 방비행역에 도착을 했고요. 1시간 반 정도 지연됐어요. 사실 아까 그 역에서 멈추고 나서 한 번도 다른 역에서 멈추더라고요. 열차는 전체적으로 뭐 흔들림도 없고 되게 편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중국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열차 잘 탔고요. 여기는 이제 방비행역입니다. 내릴 때도 표를 보여줘야 되네요. 이게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네요. 땡큐. 와, 여기가 방비행? 너무 예쁜데? 풍경 하나 끝내준다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제가 이거 뭐 한국 마을버스 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진짜 한국 마을버스네. 야, 이거 진짜 다 한국에서 수입한 한국 마을버스잖아. 땡큐. 머리 아파. 머리 찧었어. 시내까지 가는데 4만 킵, 우리나라 돈 2,500원 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싼 것 같긴 한데 뭐 하는 내내 모래먼지가 엄청 부는데 그 이유가 여기가 완전 반포장도로입니다. 봐봐요. 포장도 아니고 비포장도 아니야. 모래먼지 화면에 보이시나요? 모래먼지가 엄청 불어. 이게 제 예약한 숙소까지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Stop please. 오케이 here thank you 이렇게 하는 거구나. Thank you so much. 아주 정겨운 시골 마을입니다. 뭔가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동네 자체는 뭐 딱히 그렇게 뭐가 없는데 이게 뭐야? 강남 이발관? 이발관이 있네. 이게 약간 고지대라서 그렇게까지 덥진 않은데 햇볕이 세네. 햇볕이. 저번에 호텔에서 받은 선글라스 쓰고. 동네는 진짜 아주 정겨워요. 진짜 우리네 시골 동네 같은 뭐 그런 느낌? 뭐 이런 펜스 같은 것도 그냥 진짜 철사로만 이렇게 해놓고. 내가 갈 곳이 바로 여기다. Far Away Sweet Hotel Welcome. 여기가 제 이제 호텔입니다. 좋은데? 여기를 제가 하루에 2만원에 예약을 했는데요. 여기요. 뭐야, 강아지도 있다. 안녕. 체크인 플리즈. 뭐야, 뒤에 있다. 오케이. 야,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한글로도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한국인이 워낙 많이 과거에 찾았던 여행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의 강하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심지어 여기가 수영장까지 있어. 수영장까지. 야, 이게 2만원? 가성비만 끝내주는데. 근데 이제 이 숙소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도 제가 최근에 6개월 동안 20km 정도를 감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계단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 여기네요. 404호 열어보자고. 근데 뷰가 살짝 아쉽다. 저기 저 산세가 있는 뷰가 딱 좋은데 여기는 이제 반대편이구만. 동네 뷰. 퀸 사이즈 베드가 있습니다. 와, 화장실이 엄청 큰데 여기 체조를 해도 되겠어. 뭐 적당히 그냥 저냥 지낼 만한 방입니다. 제가 딱 원하는 만큼이었고요. 바로 이제 짐 좀 놓고 밥 좀 먹으러 가야겠어.
걸으면서 느껴지는 건데 우리나라랑 기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가 해발 고도가 한 300m 정도 되는 산 동네거든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 지형이라서 여름에 어딜 가도 그늘 아래에 있어도 굉장히 덥고 습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햇볕이 엄청 셉니다. 근데 이렇게 그늘 아래만 이렇게 싹 들어가면은 너무 시원해.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 이런 완전한 내륙 기후를 갖고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사실 아까 숙소에 에어컨을 안 틀어놓는데도 안에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거의 습도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특이합니다. 보니까 여기가 전부 다 보시면은 한국어 간판이 막 있거든요. 이 주변에도 한국 식당도 엄청 많고 한국인들을 위한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원래도 매년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방문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텔로 보이는 것도 폐업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여기도 가게 하나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냥 한국 식당 가려고 합니다. 한국 식당은 에어컨도 나오고 문도 열었을 테니까 한국 음식을 먹고 싶진 않고요. 여기 있는 도가니 국수 한번 먹겠습니다.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예, 한국 분들이 식사하고 계시네. 촬영할 건데 혹시 혼자 여기서 예, 아유 감사합니다. 먹는 거 저 혼자 것만 촬영해서 올려도 괜찮죠?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그 요즘 한국인 관광이 많이 줄었나요? 많이 없죠? 다음 달이나 좀 들었고 지금 이제 비상속인 것도 있고 비행기편이 일단 많이 없으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11월 달부터 많이 들어와요. 원래는 어땠어요? 옛날에 사람 그래도 좀 있었죠. 제가 알기로도 2010년대 중반까지는 사람이 좀 많이 왔었다. 그때는 많았죠. 뭐 성수기 이런 거 없이 그때는 이제 오기도 힘들었고 방비행에 열차도 없었고. 열차도 없고 4-5시간씩 걸려서 오고 이러니까 한 번 있으면 좀 오래 있다 장기체를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고속도로가 좀 생기고 기차가 생기면서 방비행에 머물러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든 거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빨리 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조금은 이제 방비행에 좀 젊은 친구들은 조금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한정이죠. 시들시들해졌다는 게 여행이 뭐 이게 조금씩 유행이 탈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꽃보다 청춘한테 여기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다낭도 가고 또 언젠가 또 돌아오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BNT 안에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도 한인 사장님께서 요즘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줄었죠. 전반적으로 여기만 문제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얘기되면은 요 도시만 놓고 딱 보기엔 좀 힘들게 솔직히 조금씩은 다 뭐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다 힘들다 보니까 유튜브 본데서 딱 여기만 찍고 하시면 딱 여기만 힘들게 딱 부각될 수도 있는데 태국도 힘들고 안 힘든 데는 그나마 베트남 말고는 나머지들은 조금씩은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올렸던 영상 중에 태국에 한국이 많이 줄었다는 영상을 좀 올렸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인도차이나에서 베트남만이 한국이랑 환율이 좀 따라가는 느낌이 있고 뭐 제가 다른 나라까지는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는데 라오스는 문제점은 이제 확연하게 눈에 보이죠.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왜냐면은 손님들이 와서 뭔가 볼거리가 좀 다양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많이 다른 나라 베트남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들죠. 제가 평가한 문제점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라오스를 처음 살면서 오는데 이 정도로 인프라가 덜 갖춰 있으려면은 물가가 더 싸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시초가 물가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아요. 언제쯤에 처음 오셨었나요? 저는 코로나 끝나자마자 바로 기억을 했었어요. 그 짧은 기간에도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라오스 자주 오셨던 분들 보면은 100달러에 260만 끼, 270만 끼 갑자기 확 주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물가를 확 끌어올리고 그게 지금 다시 100달러 환율을 강제로 이제 내려버리니까 이 친구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라오스 현재 살고 있는 친구들이 국내 활동을 하려고 해도 본인들 월급은 거의 고정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인데 물가는 확 뛰어버렸습니다. 관광객은 반대로 예전보다 물가가 체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두 가지인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원화가 안 좋아요. 그쵸. 원화가 좀 약세가 이게 또 체감상 부분도 있고 아까 말했던 환율 자체가 정부에서 개입하다 보니까 물가는 이미 올라가는데 그걸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 물가가 다 올라갔어요. 월급도 올라가긴 했지만은 받는 월급 수준보다 살 수 있는 게 물건이 줄었죠. 월급 받아서 시장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에 여기 친구들 되게 힘들게 살아요. 싼 거는 그래서 인건비밖에 안 쓰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유용하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안 들어 올라오는 것들 옛날 추억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같이 이제 아예 세핑으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나 보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옛날 추억 갖고 그러니까 방비행은 한 번만 오는 분은 거의 없고요. 자주 오신 분들 자주 오시고 저는 좋아서 여기 사는 거예요. 아 너무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이가 좀 젊어 보이셔가지고 MG 느낌이다. 올해 마흔이요? 네? 마흔이에요. 여기 와보십시오. 여기서 직접 사장님 얼굴 확인하시면은 저랑 거의 또래가 아닐까 싶은데 마흔이라는. 마흔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영업하시는 사장님께서도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줄었고 많이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가 오른 거에 비해서 여기 올 만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방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 여기 추억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이걸 혼자 먹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얼마냐면 6,300원입니다. 이 뭐가 이렇게 많아. 심지어는 반찬도 육첩반찬이에요. 아니 한식당 오길 잘했다. 파김치. 아니 무슨 삼나물이야 삼나물. 사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라오스를 방문하게 되는 목적이, 예전에는 저렴한 물가, 꽃보다 청춘 이런 데서 나왔던 것처럼 예능에서 되게 멋있게 소개해주고 온갖 자연,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함 이런 것들이었는데, 물가가 한번 오르고 나서부터는 많이들 유흥으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 돌아보면 BNT 안에서도 그랬지만 골프 해가지고 거기서 여자들이랑 같이 뭐 하고 이런 게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이 깔끔함. 아무튼 이거 먹고 한번 살펴보면서 라오스가 지금 현재 관광 쪽에서 어떤 문제점에 봉착했는지 직접 체험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사하고서 도가니 국수 사장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길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었는데요. 여기 방비행에 대한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 비수기라서 안 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정말 좀 충격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방비행이 한국인들한테 유명해지게 된 역사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한국어 간판 달려있는 KTV 노래방 이런 거 있죠. 제가 여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한국인 아저씨로 보이는 무리들이 되게 어린 라오스 여성분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대낮인데도 원래 아니랬대요. 여기 롯데리아도 있죠. 롯데리아 바로 옆에 도우미 항시대기 팡팡 노래방 몸짱 이런 게 대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기가 지금 방비행의 최고 번화가인데 대놓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라오스가 진짜 한창 한국인들한테 인기 많고 여행을 많이 올 시절에는 꽃보다 청춘은 예능의 인기를 힘입어서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배낭여행의 성지로 이곳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방비행에 고속도로도 안 뚫려 있었고 고속열차도 없었다 보니까 이곳에 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잡고서 여행을 왔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이해가 가는 게,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 가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국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젊은이들이 같이 어울려 놀고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좀 낭만의 장소로 많이 부흥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때 제가 기억하기로도 굉장히 많이 라오스를 찾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냐? 바로 코로나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자본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라오스가 국가 부채 비율이 12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GDP의 50% 정도다 해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라오스가 125%란 말이에요. 개발도상국인데도 불구하고 내륙국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잘 안 돼서 그 국가 부채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국가 부채의 대부분이 언제 늘어났냐? 바로 코로나 때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면 라오스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꽤나 많은 GDP 이득을 보고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코로나 때 관광 수요가 거의 0으로 바닥을 쳐버리니까, 제가 방금 타고 온 중국과 라오스를 잇는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와 중국 민간이 7, 라오스 정부 3 이렇게 해서 7대 3으로 투자를 했는데, 라오스가 투자한 3마저도 중국 정부의 자금을 차입해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상환을 약속하고요.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치솟았는데 관광객은 없으니까 그걸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여기가 뭐 바다가 있어서 수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자원들은 육로로 붙어있는 중국에만 거의 착취당하듯이 뜯겨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현재 GDP의 125%에 달하는 국가 부채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이 라오스라는 나라 전체가 굉장히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국가 부채를 통해서 중국이 라오스를 착취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바다가 없다 보니까 수출입이 자유롭지 않아서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물가는 거의 지난 10년에 비해서 2배가 올랐는데 인건비는 거의 그대로인 그런 상황에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갑이 얇은 젊은 층들은 라오스에서 거의 빠져버리게 되고,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사람 몸을 쓰는 일이 굉장히 성행하게 되는데, 뭐 사람 몸을 쓰는 일이라면 뭐가 있겠어요. 이 나라에서 뭐 건축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뉴딜 정책 하듯이 국가 기반을 다집니까? 아니면은 뭐 공장이 있습니까? 광산이 있습니까? 뭐 제조업이 활발합니까? 그래서 결국 몸을 쓰는 일 중에 가장 음지 영역인 유흥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게 지금 이 라오스 몰락에 신호탄을 가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망가졌을 줄 몰랐는데, 어쨌든 라오스 철도가 이어지고 코로나를 거친 뒤에 기형적으로 물가는 2배가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동결되고, 그 결과 국민 소비력이 낮아져서 라오스 사람들이 거의 예전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국민소득도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었어요. 지금 살짝 회복하긴 했는데, 이렇게 수출입이 어려운 내륙국 특성상 뭐 다른 방도도 없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인건비가 저렴한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음지에서 성행하는 매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남성들을 거의 뽑지 않으니 뭐 그렇다 할 제조업도 없는 이 나라에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취업 일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도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뭐 마약 밀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 3개국이 연결되는 골든 트라이앵글은 현재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을 정도로 범죄가 굉장히 활발한데 그 중에서도 이 라오스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라오스가 젊은이들의 천국, 물가싼 낭만의 관광지였던 반면 지금은 10년 전과 관광 자원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동네도 거의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물가만 2배 오르고 심지어 주변 관광지 중에 좋은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가령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발리 뭐 이런 곳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이 라오스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드니까 취향하는 직항편도 굉장히 줄였대요. 그래서 그 모든 악재가 겹쳐서 라오스 전체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3일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을까? 사실 BNT 안에서도 제가 잠깐 마사지 샵을 하는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골프 관광 치러 온 사람밖에 없더라. 근데 거기에 있는 여행자 거리를 갔을 때 확실히 그런 걸 느꼈습니다. 되게 어린 라오스 여성을 데리고 다니는 한국 아저씨들이 꽤나 많이 돌아다니는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여기는 뭐 훨씬 많고요. 보는 눈이 좀 없다 보니까 더 대놓고 다니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곳을 찾던 한국인들의 발길은 많이 끊겼고 대신 이 자리를 중국인이나 한국 유흥 관광을 찾는 사람들이 채워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온라인으로 좀 검색을 해봤어요. 라오스에 대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근데 뭐 죄다 유흥가 홍등가 뭐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여기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사람들과 친해지기 쉽고 얼마나 관광 자원이 많은지가 궁금한데 그런 것만 나오니까 더 이상 이 방비행을, 사실 방비행이 아니죠, 이 라오스를 찾지 않게 된 거라고 합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제가 지금 이 라오스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비행도 처음인데요. 걷고 있는데 왜 과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환장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매력이 끝내주는데요. 완전 보시면 동네가 진짜 뭐가 없습니다. 날씨는 엄청나게 쾌청하고요. 여기가 내륙기후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늘만 좀 있으면은 엄청 시원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은 일단 웃고 봅니다. 좀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아마 KTV랑 같이 마사지가 있는 거 보니까 볼까? 여기 이제 아로마 오일 마사지, 유토피아 노래방, KTV까지. 여기도 와, 아예 대놓고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다는 거구나. 유토피아 노래방, 방빈 유흥 1번가 이렇게 다들 대기를 하고 있고. 좀 충격적인 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방비행이라는 동네에 가장 번화가인데 저렇게 대놓고 유흥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쓴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게 이게 대놓고 있다는 걸 보면은 가족 관광객 같은 경우는 여기를 올까요? 저런 식으로 번화가에 대놓고 유흥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영업을 해버리는데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유흥을 즐기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그건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미군 부대 근처에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집창촌이 있었고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번에 파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최초의 3가지 직업 중 하나가 매춘부였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영역이 개입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이 길가에서 대놓고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제서야 좀 보이네요. 아, 이렇게 돼버렸구나 라는 느낌이 좀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방비행의 젊은 배낭여행객의 성지였던 사쿠라 바라고 합니다. 과거형으로 제가 말하고 있죠. 지금은 굉장히 쇠퇴했다고 하는데 한번 분위기나 볼까요? 저녁에 한번 와볼 테지만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음악을 틀어놓고 서양인들, 한국인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같이 놀았다고 합니다. 라오스 사람들까지. 어떻게 바뀌었을라나? 제가 과거의 모습을 몰라가지고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번 저녁에 와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다 져서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사람이 조금 있긴 하네. 사바이디. 여기가 나름 또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굳이 찾아서 왔습니다. 여기가 돼지 볼살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당연히 한국어 메뉴판이 있구만. 볼살이랑 곱창 이렇게 시켜볼게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일단은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퇴폐화, 음지화가 된 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서 조금 쉬고 주변 탐색하고 이런 게 주 목적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내일부터는 좀 여행지도 한 번씩 가보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속단하기 좀 이르긴 한데 온라인에도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방비행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졌냐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어땠는지 등등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걸 리뷰를 보니까 여기도 한국인들이 빽빽히 자리를 채워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어땠을까요? 여기가 과거에 사람이 많았을 때 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잘라서 주십니다. 여기선 이렇게 하루 종일 굽고 있고요. 아우 맛있겠다 이거. 이 냄새가 솔솔 불어오는데 진짜 못 참겠어. 이건 뭐야? 닭다리인가봐. 닭이 근데 우리나라 소중닭 같이 크기가 이렇게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몇 호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길러지는 대로 길러가지고 유통하는 것 같아요. 오 와. It's me? 오케이. 이거를 들고 뭐야? 양념도 들고 와주시네? 땡큐. 돼지 볼살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잘라서 줍니다. 생긴 거 좀 삼겹살 같죠? 그냥 소스 없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무슨 양념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돼지 잡내가 1도 없습니다. 돼지 살코기랑 기름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잘 씹히고 맛있는데? 그리고 야채를 이렇게 같이 줍니다. 베트남 쌀국수 분짜 그런 거 마냥 뭐 그냥 같이 먹는 건가? 아, 괜찮네. 그리고 소스를 하나 주셨는데 BBQ 소스 같대요. 먹어볼까? 새콤달콤한데 진짜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종류의 소스가 아닙니다. 간장 베이스도 아닌 것 같아. 이게 뭐지? 소스가 달콤하네. 이 밸런스가 좀 맞네. 아, 이게 왜 맛집인지 알겠다. 땡큐. 그리고 방금 나온 돼지 내장입니다. 곱창이에요. 이거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이게 6만 깁 3,800원, 이게 6만 깁 3,800원. 그러니까 둘 다 합쳐서 7,600원밖에 안 하는데 곱창 향이 미쳤어. 기름 냄새 같은 거 하나도 안 나고요. 곱창이 살짝 찌긴 한데 냄새는 1도 없고 정말 맛있습니다. 느끼하지 않고 좋은데? 식사를 마쳤는데 제가 이렇게 방비행을 하루 동안 이렇게 돌아다녀 봤잖아요. 한국인을 몇 명 이렇게 옆에서 보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한국인은 딱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냐면 한국인 아저씨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인인데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제가 보지 못했고요. 제가 먹었던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그 볼살 맛집에도 다 한국인 아저씨들밖에 없었어요. 아저씨 둘이 와서 먹고 옆에는 이제 되게 어린 라오스 여자를 데리고 먹더라고요. 근데 그것밖에 없고 나이 든 한국 여자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본 이 방비행의 한국인은 한국 아저씨들밖에 없었어요. 진짜 거의 뭐 클럽 같은데 클럽인가 아니면은 뭐 가라오케 같은 건가? 플레이룸. 가라오케고요. 이게 방비행의 현실이구나. 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블루라군이나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을 지금 방문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앓는 소리 하는지 알겠어요. 과거의 방비행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적어도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정말로 도저히 저로서는 저기 방금 걸어간 사람도 한국 남성 아저씨와 라오스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었어요. 뭐 좋습니다. 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으니까 저렇게 돌아다닌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족여행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와서 보기에 그렇게 구미가 당겨 보이지는 않네요. 제가 방비행에 대해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좀 접어들어가지는 느낌. 아니 진짜 와서 느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정말 이런 것만 좀 덜 했어도 뭐랄까 되게 정겨운 우리 시골 동네처럼 느껴졌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사쿠라바입니다. 이름이 되게 좀 요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클럽 같은데요. 그 사장님께서도 추천해주시고 온갖 인터넷에서도 전부 사쿠라바를 방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추천해줘가지고 한번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사쿠라바는 어떨지. 여긴데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 분위기만 좀 살펴보죠. 사쿠라바 아무도 없네. 뭐 포메라니안 친구 하나 있고. 아니 진짜 그냥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DJ 한 명 있고요. 분명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앉을 자리를 찾을 수 없다 그랬었는데 진짜 한 명도 없네. 여기 딱 두 명 이 친구 앉아있는 거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게 옷을 입으니까. 저를 맞이해주는 건 대화 직원뿐이었네요. 원래는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여기로 모여가지고 재밌게 담소도 나누고 춤도 추고 그런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옆 가게에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질 않아요. 방비행이 이렇게 많이 변해버린 건가? 제가 기대했던 방비행의 모습이 전혀 아니네요. 사람들 대놓고 지나다니는 곳에 번화가에 KTV, 가라오케, 유흥 글자 써놓고 사람들 맞이하고 있고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중국인들, 한국 사람은 한국 아저씨들밖에 없고 도가니 구수츠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방비행의 모습이 많이 이상해졌다라는 게 완전히 실망하긴 이른 게 그래도 내일 제가 이제 블루라곤이라는 관광지를 또 갈 거예요. 거기를 직접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길거리를 거닐어 보니까 분명 이 방비행이라는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과거에 방비행을 방문해보지 못해서 좀 비교가 안 되는 게 되게 아쉬울 지경인데 왜 이럴까?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뻐 봐. 어? 걸프렌드? 아 여자친구? 아, 사장님 여자친구분이시고 이렇게 저녁에 문 닫고 허거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왔는데 저는 뭐 술 같은 건 안 좋아해가지고 술은 안 먹고 그래도 사장님한테 한번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려고. 사장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여길 돌아다녀 봤는데 진짜 한국인은 그 나이 좀 드신 남성분들 말고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없어요. 한국인들은 진짜 아저씨들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11월 달에 정도는 좀 방문하고 그 전에 좀 시간적 여유 있는 분들 아. 못 오잖아요. 일 안 하시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신 분들은 아. 오시는데 그쪽은 좀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 또래 정도가 한 명도 안 보이니까 이게 못 봤어요. 그나마 저랑 또래이신 저희 아니 약간 살짝 외모가 여기 와보신 분 아시는데 구교환 닮았어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 진짜 구교환 배우 닮았고 아 진짜 여기 돌아 돈에 다니다가 아, 이거 갈 데가 진짜 없다 하고서 여기 감사히 또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제가 방비행에 좀 블루 라군이라든지 그래도 아직 관광지가 남아있으니까 관광지로 가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